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눈에 좀 병이 걸려서. 병이야? 예. 무슨 병이? 제가 엊그저께 저를 처음 보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하면서 이제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눈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생선 채널에서 풍랑방송 채널에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생선은 대치입니다. 대치. 이게 오늘의 주인공인 홍대치라는 생선입니다. 우선 생김새를 좀 살펴보면 장어류가 연상되는 원통형의 긴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이 주둥이인데요. 전체 몸 길이 중 주둥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말 생긴 게 제멋대로인 녀석이죠. 아주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긴 주둥이로 진공청소기처럼 작은 먹잇감을 훅 하고 빨아들인다네요. 홍대치와 똑같이 생긴 청대치라는 녀석도 있는데 이름처럼 채색이 달라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맛은 둘 중에 이 빨간 홍대치가 훨씬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원통형인 체형은 꼬리 쪽으로 가면 이렇게 위아래로 납작해집니다. 꼬리는 꼭 양태 같은 모양새네요.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 끝을 보면 이런 실처럼 가늘고 긴 지느러미 연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연조는 먹이를 찾기 위한 탐지기관 역할을 해요. 정말 특이하죠. 대치 중에 한 명이 예정엔 없던 놈이지만 선도와 살밥이 보기 드물게 너무 좋았던 탓에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단독으로 KTX 타고 상경했습니다. 얘 영어 이름이 플룻피쉬라고 하더라고요. 플루피쉬라고도 하는데 트럼펫피쉬라고도 하죠. 사실 이 트럼펫피쉬에는 좀 비밀이 있습니다. 오! 기타 소리가 납니다. 워낙 별난 생선이니 손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특징들을 좀 더 알아볼게요. 홍대치는 세계 각국 따뜻한 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물고기입니다. 큰 것들은 이렇게 2m가 넘게 자라기도 하죠. 아직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그래도 근래 들어 종종 보이는 생선 중 하나예요. 딱히 시세랄 건 없고 부수 어획되는 잡어로 취급되어 가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해외에선 흔히 즐겨 먹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상당히 고급 어종으로 취급되죠. 값비싼 요리집에서 쓰는 생선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헤엄치는 모습도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어딘가 좀 특이하죠. 외모만 보면 도무지 맛이 가늠되지 않는데 과연 어떤 녀석인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괴생명체를 잡아보겠습니다. 뼈가 여기까지 있어요. 이게 단단한 연골 같은 뼈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여기에서 칼을 넣지만 그쵸. 얘는 이 뒤에서 칼을 넣습니다. 이제는 안 나오면 섭섭할 성민식당님입니다. 생선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말 안 듣는 생선은 매가 약이라고 하네요. 거대한 대가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뱃속의 내장을 제거해줘야죠. 똥꼬부터 쭉 칼로 배를 열면 체형처럼 길다란 내장이 딸려 나옵니다. 간과 위도 데치면 맛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안 될 듯해요. 사실은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셔서. 나머지 내장들을 모두 끄집어내고 소를 이용해 남아있는 핏기를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이후엔 물기를 뽀송뽀송하게 제거해주고요. 이렇게 목욕, 기본 손질을 마쳤습니다. 비늘이 없어요. 비늘도 없고 근데 여기는 또 그 전갱이처럼 모비늘처럼 또 이렇게 딱딱한 데가 있고 워낙 이상하게 생긴 생선이라 오늘 쉽지 않을 듯한데요. 그럼 이제 포뜨기 작업 들어갑니다. 체형이 구형이잖아요. 네, 거의 원통이죠, 원통. 이게 도마에 딱 붙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떠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칼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홍대치는 특이한 체형 탓에 포를 뜰 때 도마에 닿는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거리고 삑사리가 나기도 쉬운 생선이죠. 그럴 땐 토막을 쳐서 포를 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민식당님은 이전에도 홍대치를 손질한 경험이 있어서 다행히도 저희가 기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네요. 이분의 직업은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선생님 드립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교육계를 벗어나 요식업계 사장님이 되실 거란 이야기가 조만간 성민식당의 성민식당을 볼 수 있겠네요. 익숙함을 벗어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성민식당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다시 손질 현장입니다. 이번엔 갈빗대 제거예요. 갈빗대도 기네. 예,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내장이 있던 데잖아요. 일반적인 생선과 달리 갈빗대가 저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진짜 계속 굴러다니네. 그리고 말했듯이 몸통이 동그랗고 살이 단단한 탓에 도마에서 막 굴러다녀요. 단면이 동그래. 도마에서 막 굴러다녀. 그러니 익숙하지 않다면 한 큐에 끝내려 하기보단 토막내어 하는 게 작업이 편합니다. 내장 지방이 많이 끼었던 녀석인데 살이 아주 맨질맨질하네요. 그리고 척추뼈는 굵직하지만 어렵지 않게 끊어지고 생각보다 장가시는 없어요. 구워서도 먹어도 되거든요. 아구리 해도 되고요. 두 가지로 해보시죠. 오늘도 회는 껍질을 벗긴 것과 껍질을 구운 것 두 가지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홍대치가 최고급 생선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진짜일까요? 그게 단가 자체도 조금 비싸긴 한데 네. 수율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요. 그쵸. 싸게 샀어도 살이 조금 나오니까. 그쵸. 이제 다음은 탈피, 즉 껍질을 벗길 차례입니다. 껍질이 얇아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심조심 천천히 벗겨나갑니다. 이 탈피 역시 토막을 내어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한 번에 다 벗기려 하기보단 이렇게 반을 갈라 4분의 1 등분하면 작업이 수월합니다. 게다가 꼬리 부분엔 단단한 모비늘 같은 것도 있어서 영 번거로운 녀석이네요.
아주 얇은 속껍질이 보이죠? 질기지 않아 드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손질 작업은 무사히 모두 끝났네요. 필렛 모양을 다듬어주며 마무리합니다. 와 1m가 넘던 건데 그러니까요. 손질을 마친 홍대치는 꼴랑 살이 요만큼 남았습니다. 진짜 수율은 극악이네요. 진짜 보거급인데 보거급.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쯤 되니 실제 살 수율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살 무게를 직접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참고로 원물 무게는 1.4kg이었어요. 한 300g 나올까요? 저는 300g 정도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네요. 이건 뭔가 이상한데? 저울치기 아니죠? 놀랍게도 살 수율이 무려 41% 나왔네요. 역시 생선은 길이가 아닌 빵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맛도 좋지만 수율 측면에서도 이렇게나 더 유리하네요. 어디선가 등장한 낯익은 도마. 오늘도 한몸 불사르러 왔습니다. 전에 꼭 토치를 써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회의 껍질면에 살짝만 구워주는 히비기를 할 땐 이게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굽는 생선구이를 할 땐 이걸로 하지 않죠. 팬이나 오븐에 굽지 생선구이를 토치로 하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자신의 몸뚱아리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는 홍대치. 너무 잔인한 듯하여 눈을 가려줬습니다. 이런 건 보면 안 돼. 예쁜 것만 봐야지. 이제 먹기 좋게 회를 썰어줍니다. 아주 뚱땡이 홍대치란 걸 알고 나니 맛이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일단 칼질할 때도 흔들림이 없는 게 육질은 무척이나 단단해 보입니다. 참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별다른 데코는 생략했습니다. 껍질을 살짝 구운 것도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접시에 담아주면 홍대치 회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생선 홍대치회가 완성됐습니다. 먼저 껍질을 붙여 구워낸 쪽이에요. 꼬리 쪽 부분을 모양을 살려 그대로 썰기만 했습니다. 다음은 등 쪽 부위입니다. 육색이 정말 티없이 뽀얗죠? 마지막으로 배 쪽 부위입니다. 보기에도 더 맨질맨질한 게 지방감이 느껴지네요. 마지막은 방사능 측정입니다. 꽃도해 부엌에서 판매되는 모든 횟감은 출고 전 방사능 체크를 거친다고 하나 맛봅니다. 먼저 뱃살 부위부터요. 찰랑거리는 탄력이 없고 다소 질길 것 같은 느낌인데 썰어놓은 모습을 봐도 어딘가 뻣뻣해 보이지만 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드럽게 풀어지면 쫀득한 텍스처를 냅니다. 겉바속촉 터지는 듯한 질감이 재밌네요. 이번엔 등살도 한 점 맛을 봅니다. 와사비 살짝 올리고 간장 살짝 묻혀서 손질할 때 본 내장지방과 빵에서 기대했던 기름기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신 숙성을 거치면서 단맛과 감칠맛이 진하게 올라오네요. 예전에 강릉 주문진에서 화라를 맛본 적이 있었는데 식감은 굉장히 단단한데 맛이 아주 옅어서 쥐치나 보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감칠맛이 진짜 진해가지고 되게 담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껍질을 붙인 부분입니다. 맛도 그렇지만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찍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간이 맞다 그래야 되나? 네, 그냥 먹어도 뭔가 적당히 그 짠맛도 있어요. 기분 좋은 짠맛? 단맛, 짠맛 생각보다 오묘하네. 너무 커서 좀 먹기가 부담된달까? 과연 회빌런의 반응은? 얘는 진짜 매워. 진짜 매워. 엄청 달다. 이거 네. 설탕을 뿌렸다고 그죠? 해도 믿을 만한 맛? 뭐 뿌린 것 같이 달아요. 제 생각인데 사이즈가 커서 더 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얘 큰 거 먹어도 되겠는데? 하루면 살이 엄청 단단하겠는데. 질기죠? 약간 보거 같은 느낌. 살에 진짜로 단맛이 되게 세요. 설탕 뿌린 것처럼 되게 단맛이 나요. 근데 커서 지방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 부위입니다. 다른 부위와 다르게 숭덩숭덩 썰어본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이렇게 꼬리 쪽 부분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자르고 껍질을 구웠는데 구워서 맛있는 게 아니라 이 모양으로 잘라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모양새에서 나오는 씹을 때 텍스처가 그러면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얇으면은 그냥 뚝 끊어지고 끝나는데 두께감이 있으니까. 기분 좋게 여러 번 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껍질이 진짜 이물감 하나도 없네. 네, 껍질을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홍대치를 드시게 된다면 가급적 뚱뚱한 놈을 고르셔서 이렇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거래처에서 그분이 드시려고 챙겨놓은 건데 제가 촬영한다고 강제로 뺏어왔어요. 회는 맛을 봤고 다음은 구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날라가긴 할 텐데. 남자 셋이 모이면 안녕하세요 꽃대고 온다더니 하시더라고. 딱 그분이 저를 알지만 이렇게나 말이 많아집니다. 가만 보면 사람은 둘인데 일은 혼자서 하는 듯한. 용 같죠? 내가 꽂은 거 아닌가 이거? 제가 한 건데요. 길게 자른 살을 꼬치에 꿰어 구워볼 거예요. 숯불을 미리 준비해놨다고 하니 잠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스모커 마운틴인가 하여튼 그 웨버에서 나온 최고급 훈연기입니다. 그냥 생선 구워 먹자는 거 아니었어요? 이 훈연기는 주인을 잘못 만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훈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릴일 뿐이죠. 수치가 이거밖에 없어. 싸늘하다. 뭔가 망한 삘이 강하게 옵니다. 이렇게 굽습니다. 저는 천해천 하늘 위의 요리사 아뜨거. 이 코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도마를 숯불에 올려놓고 할 필요가.
이렇게 하면 그래 석쇠 있네. 잠깐만요. 결국 석쇠를 가져왔습니다. 얘 향을 여기다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수치 이만큼 있고 얘가 전체적으로 잘 구워지고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 훈연이기 때문에 그럼 숯향이 입혀지는 것처럼 이 생선의 향이 여기 입혀지거든요. 라고 하네요. 이제 추워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캠프파이어 시솔트. 시솔트입니다. 비싼 거라 조금 뿌려야 돼요. 아까 뿌려서 아이고 비싼 거로 조금 뿌려야 돼요. 마지막에 뿌려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처음부터 쓰면 타요.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다 구워왔습니다. 그럼 얘를 뿌려볼까? 얘는 대치가 아닙니다. 킹크랩입니다. 이쪽은 아닌데 오징어인데. 그럼 이제 구이도 맛을 보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장난스럽게 구운 것 치곤 정말 잘 구워낸 게 신기하다는. 아 구이가 맛있네. 그리고 생각외로 아주 맛있습니다. 기름기는 없어도 살이 아주 촉촉하네요. 도톰하게 살만 잘라 구우니 꼭 부드러운 방건조 오징어 같은 느낌도 나고 맛이 담백하고 특히 잡내가 하나도 없어서 소금만 살짝 쳐서 구우면 맛있습니다. 기름기는 없어요. 이거 육즙인가? 근데 무슨 생선이랑 비슷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맛은 있는데 딱히 비교할 만한 비슷한 생선이 잘 떠오르질 않네요. 게 같은. 이런 생선들은 껍질과 살 사이에 얇은 젤라틴질 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맛과 촉촉한 실감의 근원이 됩니다. 생선마다 다르긴 한데 홍대치의 껍질은 잡내나 이물감도 없으니 이렇게 탈피를 하지 않고 요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드는 생각인데 얘를 내장만 빼갖고 그냥 통으로 구우면 어떨까? 아무래도 다음에는 통구이를 해봐야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홍대치 구이까지 다 맛을 봤습니다. 다시 봐도 생김새는 정말 심상치 않네요. 적응이 안 되는 비주얼입니다. 비록 특이한 생김새 탓에 처음엔 손질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맛은 예상외로 아주 좋았고요. 노량진 등지에선 말했듯이 종종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것은 역시 회로 드셔도 좋겠고요. 보셨듯이 구이 역시 맛이 좋은 생선입니다. 탕을 끓여도 아주 깔끔한 육수가 나오고요. 그 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홍대치 역시 앞으로 더 자주 보일 생선일 듯하니 기억해두셨다가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돔 이건 몇 킬로짜리예요? 4.7kg짜리입니다. 4.7. 이거 언제 들어온 거죠?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 등에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요. 겨드랑이 꼼꼼하게 해주세요. 치우라고요? 근데 이상한 놈들만 전문으로 소개하는 이 코너에 갑자기 웬 평범한 양식 참돔이 나왔냐고요? 오늘은 다름 아닌 미션을 요청했거든요. 너무 림꼬또님 이미지가 개그캐로 굳어지고 있어서 숙성본이란 별명에 맞게 장기 숙성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참돔이란 생선은 아주 대표적인 숙성액감인데 뭔 짓을 해도 장기 숙성이 어렵다고 하는 생선이기도 하죠. 보통 하루만 지나도 살이 빠르게 무르거든요. 특히 이렇게 기름진 놈일수록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돼지 같은 놈을 고르고 고른 거예요. 망할 확률이 높아야 재미가 있죠. 하지마 이 새끼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측정해보기로 했어요. 흔한 참돔을 풀 영상으로 하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짤막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참 주작 방지 차원에서 알아볼 수 있게 낙인까지 찍어뒀습니다. 호호. 과연 림꼬또는 그 어렵다는 참돔도 장기 숙성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통숙성이 아닌 필렛 숙성으로? 사실 결과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